안녕하세요, 여헌입니다. 오늘은 인생 여행길 61번째 시간으로 육식갑자 중에서 맨 먼저 나오는 갑자 일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 영상에는 일간 갑목, 또 갑자 일주, 계절에 따른 일간 갑목의 변화,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복습하는 의미로 그냥 세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고, 실전을 통해서 또 우리가 사주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또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60갑자 중에서 갑자 일주론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지금 절기에 관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 1월 달에 제가 절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어야 되는데, 벌써 오늘이 2026년도 어때요? 2월 달이네요. 그래서 1월 달에 절기를 제가 놓쳤는데, 1월 달에는 24절기 중에서 소환 대안이 들어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1년 중에 가장 추운 절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옛날에 대안이 소환집에 놀러 갔다가 얼어 죽었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대체적으로 이제 소환이 되면 1년 중에 가장 춥고, 대안에는 이제 마지막 절기로서 이제 봄으로 넘어가는 그런 절기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온화한 그런 기운을 보여줬는데, 금년에는 어때요? 대안이란 놈이 약간 미쳤나 봐요. 그래서 오랜만에 제 이름값을 톡톡히 했는데요. 한 2주 동안 전국적으로 강한 한파가 밀려왔었대요. 온 세상이 꽁꽁 얼어붙었는데요. 우리 마음까지도 너무 꽁꽁 얼어붙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날씨가 계속 추웠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오늘은 2월 1일 초하루인데, 내일 모레 입춘이 가까워져서 그런지 그렇게 찬 기운이 느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내일 모레는 이제 봄을 알리는 입춘이 오니까요. 이제 그동안 가슴을 활짝 펴고 활기찬 봄 기운을 마음껏 이렇게 만끽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2월 달에는 절기상으로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제 입춘 우수가 들어있죠. 그래서 이제 입춘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봄이 온다는 그런 뜻이고요. 또 봄이 시작된다는 뜻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명리학에서 어때요? 입춘을 기준으로 이제 한 해가 바뀌게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명리학적으로는 2월 4일 입춘을 기준으로 해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2월 4일 전까지는 전년의 기운을 받게 되고요. 2월 4일 이후에는 이제 그야말로 새로운 해의 기운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수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이제 따뜻한 봄 기운을 인해서 눈이 녹아서 비가 된다는 그런 뜻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큰 추위는 글쎄요, 뭐 어쩔 때는 3월 달에 4월 달에도 눈이 내리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에 이렇게 날씨 흐름으로 봐서는 이제 이상 기온 때문에 큰 추위는 이제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 절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고, 오늘 이 시간에는 갑자 일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 일간 갑목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갑목 하면 어때요? 갑목 참천이다 이렇게 했죠. 참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늘천자에다 참여할 참자죠. 그래서
하늘에 참여한다는 그런 뜻이다. 그래서 이 뜻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설명드리자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왜 소나무처럼 이렇게 고개 하늘을 쭉 뻗는 그런 형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감목을 우리가 대리목이라고도 하죠. 이 대리목이라는 것 어때요? 이렇게 하늘로 향해서 쭉 곱게 뻗은 큰 나무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유할 때는 어때요? 소나무나 전나무나 또 우리가 동양목이라고도 하죠. 집 지을 때 이렇게 대들보로 쓰이는 그 굵은 그 고든 나무 말은 그 아시죠? 그래서 이제 동양목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곱게 뻗은 큰 나무를 우리가 대리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리목이라는 의미는 어때요? 성장, 상승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들은 어때요? 일단은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금기운이 어때요? 결실의 의미를 갖고 있다면 나무는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비유하기 쉽게 이렇게 물상으로는 소나무나 전나무나 동양목 같은 이렇게 위로 곱게 뻗는 나무를 우리가 감목이라고 한다. 그래서 감목의 정확한 의미는 이제 성장, 상승의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목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상으로, 목은 어때요? 간목도 있고 양목인 간목도 있고 을목도 있죠. 그래서 목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상으로는 곡직이라고 합니다. 곡직. 예, 구불곡자에다 곡직자죠. 그래서 굽은 것은 어때요? 아무래도 을목에 가까울 것이고, 곧은 것은 간목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굽고 곧은 성질을 갖고 있다. 그래서 곡직성이라고도 한다. 곡직성. 근데 우리가 이제 설명하기 쉽게 이제 이렇게 뭐 굽고 곧은 성질을 갖고 있다, 또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 고서에는요, 그냥 간목은 참천이다, 을목은 수유다,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이렇게 간목이라는 것은 이제 곧은 성질을 갖고 있고, 또 성장, 상승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풀어서 해석을 드리는 것이다.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오상이라고 하죠. 인간적인 의미로는 우리가 인의예지신 중에서 목이라고 해서 인에 해당됩니다. 인. 그래서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인자하고 어질인자죠. 어질다. 그래서 이 목일간들이 의외로 좀 이렇게 좀 자상한 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굳이 물상으로 표현한다면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대리목이라고 했죠. 대리목, 큰 곱게 뻗은 큰 나무. 그래서 우리가 소나무나 전나무나 이렇게 동양목 같은 어떤 나무 같았더니 이게 위로 쭉 곱게 뻗은 나무를 우리가 물상으로는 대리목, 간목에 비유하기도 한다. 뭐 이 정도는 여러분 이제 기본적으로 누워서 떡 먹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가 간목일간의 특성으로는 네 글자로 우리가 간목 어때요?
줄여서 인후 자간이다 그랬죠. 요 네 글자는 우리가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해둬야 된다고 그랬는데, 인이라는 거는 뭐예요? 간목일간은 인자하고 의젓하다. 그 다음에 우라고 하는 것은 우두머리 기질을 말해. 우두머리. 간목일간이 육식갑자 중에서 맨 처음으로 나오지요. 그래서 간목은 시작을 좋아하고 또 맨 앞에 나오다 보니까 좀 최고가 되고 싶은 그런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목일간들이 대체적으로 우두머리 기질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간목일간들이 잘하는 것은 자기 중심이 강하고, 중심이 큰 나무다 보니까 좀 이렇게 바람이 불어도 잘 흔들리지 않겠죠. 자기 중심이 강하고 좀 보수적이다. 그래서 간목일간들이 약간 그 군자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 위에서 이렇게 좀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좀 갖고 있다. 그래서 간목일간들이 어때요? 간섭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간목일간들은 자기 하는 일에 이렇게 태클을 걸면 아주 싫어한다.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명리학 공부를 많이 했더라도 이제 내담자가 오면 어떻게 이 얘기를 풀어갈 것인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 이렇게 경험상으로 보면 요 네 글자만 알고 있어도 상대의 마음을 얼마든지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따라서 이 네 문장을 적절하게 여러분이 사용하시면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도 있고, 또 의외로 상대방이 쉽게 문을 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요. 또 여러분이 이거보다 더 좋은 문구가 있으면 이렇게 잘 연구를 해서 멋있는 문장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상대방한테 이렇게 한 번씩 적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러한 간목은 요 정도 해도 이제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간목일간 참고로 뭐 우리가 간목일간 하면 방향은 어때요? 이건 동쪽이죠? 참고로 여러분 기본적으로 뭐 아시는 내용인데, 그 다음에 색상은 간목은 나무 이파리 색깔이 초록색이죠. 초록색에 비유한다. 그래서 뭐 파란색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파란색. 그래서 우리가 간목일간 하면 동쪽과 초록색을 의미한다. 요거는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꼭 알고 있어야 되겠죠? 간목일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정리해 드리고, 두 번째로 간목이 가족이 하나 더 생기면 또 어떻게 달라질까요? 두 번째, 갑자. 일주. 우리가 이제 간목은 큰 거목이라고 있죠. 을목은 어때요? 이게 생명수라고도 하죠. 을목이란다. 자수는 생명수라고 하죠. 그래서 갑자일주는 물에 생조를 받은 거목에 해당된다. 끊임없이 물을 이렇게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간목은 크게 또 자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갑자일주는 생명력이 넘치고 당당한 기질을 갖고 있다. 이 당당한 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최고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되겠죠. 그래서 우두머리 기질을 갖고 있다. 그래서 갑자일주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다 보면 큰 거목에 해당된다. 여러분이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면 첫 번째 십성으로는 간목은 갑자일주는 수생목 일간을 생하고 음양이 같으면 편인이라고 했죠. 생조를 받는 것. 그 다음에 다름은 정인이라고 했죠. 근데 이거는 음양이 서로 다르죠. 그래서 정인에 해당된다. 정인. 우리가 이걸 그래서 합해서 인성이라고 하죠. 인성. 이 갑자일주는 인성의 마음을 갖고 있다. 옛날에는 과거에는 정인, 편인을 아주 딱 구분해서 우리가 사용을 했는데요. 현재 명리학에서는 이 정편인을 굳이 이렇게 따로 구분하지 않고 인성으로 이렇게 그냥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성의 마음. 그래서 일단은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문서, 학문, 도장을 의미합니다. 도장. 그래서 일제히 이렇게 인성을 두고 있는 사람은 어때요? 학문에 관심이 조예가 깊고요. 또 문서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어떤 그 자격증을 이용한 그런 전문직, 그러니까 두뇌를 이용한 전문직에 종사한 사람이 많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육친으로는 인성은 모친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뭐 정인, 편인, 정인과 편인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우리가 이제 뭐 정인은 흥부심보, 그 다음에 편인은 놀부심보를 가진 그런 모친을 이렇게 비유하게 되는데 지금은 똑같은 의미로 그냥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육친으로는 우리가 이제 지지에 편정인을 두는 사람은 일단 육친으로는 모친을 의미한다. 요즘에 뭐 좋은 엄마, 나쁜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엄마 마음은 똑같아.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그 4대 길신, 4대 흉신 이렇게 구분해서 쓰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오히려 요즘에는 편자들님들이 더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이성 관계까지 한번 들여다보면 보통은 이제 남녀의 경우에 이렇게 일지라고 하는 것은 배우자 자리라고 했죠. 남녀의 경우에는 이제 재가 오면 좋았거든요. 그래서 재라는 거는 진술, 충미가 되겠죠. 이렇게 남녀의 경우에는 남명의 경우에 이렇게 재가 오면 좋고 여명의 경우에는 어때요? 간목일간에 이렇게 지지에 관이라는 것은 어때요? 신유가 되겠죠? 이렇게 배우자 자리에는 배우자가 오면 좋다고 그랬는데 갑자일주는 어때요? 배우자 자리에 인성이 자리하고 있죠. 인성은 어때요? 모친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이렇게 배우자 자리에 모친이 있으면 고부 갈등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부 갈등. 근데 지금도 이 논리가 맞을까요? 옛날에는 어때요? 우리가 장남 경우에 보면 이제 대를 위해서 쭉 살다 보면 어때요? 이제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출가한 후에도 같이 사는 경우가 많았죠. 부모님을 모셔야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어머니가 아무래도 며느리한테 이것저것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시집살이를 시키게 되는데 요즘에는 어때요? 며느리들이 엄마, 시어머니하고 붙어 있을 시간이 없죠. 다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벌기 때문에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있을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고부 갈등이 있을 수도 없고 요즘에는 또 어때요? 이렇게 부모가 웬만하면 자식들하고는 같이 안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리는 크게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기운은 미친다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자의 경우에 이제 이렇게 일지에 인성이 있으면 어때요? 요즘에도 가끔 그런 기운이 나타나는데요. 부부하고 시어머니 사이에 같이 살지는 않아도 이렇게 가끔 이별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기운은 미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요즘에는 우리가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생각을 해보면 어때요? 헤어지고 만나는 게 요즘에는 옛날에 비해서는 자유스럽죠. 과거에는 어때요? 검은 머리 팥불이 돼도 같이 살아야 된다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두세 번 이렇게 이혼하고 결혼하면 어때요? 능력자라고 합니다. 능력자. 능력도 좋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에 우리가 시작했던 그 마음으로 한 가정이 끝까지 마무리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렇지만 요즘에는 만나고 헤어지는 게 그렇게 욕된 일은 아니다. 그래서 요즘에 상담하는 사람들 보면은 30대에도 이혼을 원하는 경우도 많고요. 40대에는 그야말로 이혼에 관해서 정말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와는 많이 그 모습이 달라졌다. 네 번째, 우리가 이제 그 지장간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겉모습은 이렇게 갑자일주하면 인성이라고 했죠. 인성. 근데 자수 안에는 지장간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렇게 왕지에는 자기 기운만 들어있겠죠. 그래서 자기 기운 개수하고 임수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 개수가 자수를 보면 이것도 인성이 간목이 자수를 보면 이것도 정인이죠. 인성. 그 다음에 간목이 임수를 봐도 편인 인성. 그래서 이렇게 지장간에도 갑자일주는 오직 인성의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머리가 아주 똑똑하고요. 학문으로 출세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아주 좋은 머리를 이용한 그 전문직 자격증을 이용한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사람들은 아주 머리가 똑똑하겠죠. 정편인을 다 갖고 있으니까 얼마나 머리가 똑똑하겠어요. 우리가 편인을 갖고 있으면 4차원이라고 하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편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일지에 정편인을 둔 사람들은 머리가 아주 잘 돌아갑니다. 근데 이 좋은 머리를 잘 써야 되는데 잘못 쓰면 잔머리 굴리면 아무래도 낭패를 보겠죠. 그런데 이렇게 어쨌든 좀 이렇게 학문을 출세하려면은 머리가 좀 좋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머리가 나쁘면 시험 공부해보면 여러분 알겠지만 머리가 좋은 사람은 그냥 뚝딱 학교에 수업만 가지고도 금방 머릿속에 입력이 싹싹 되는데 머리가 나쁜 사람은 읽고 떠있고 읽고 떠있고 해도 막상 시험 보러 가면 눈앞이 캄캄해지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머리는 좀 갖고 태어나는 게 유리하다. 그런데 이렇게 지지에 인성을 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머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려면 우리가 이제 그 12운성을 한번 따져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간목일간이 자수를 보면은 이 인성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것도 인성, 이것도 인성. 근데 12운성을 한번 따져볼까요? 그래서 인성, 개수가 자수를 보면 같은 거니까 록이죠? 록. 록은 어때요?
록 왕세는 인생의 최고 절정기라고 했죠. 절정기. 그래서 이제 왕 바로 밑에니까 인생의 황금기거든요. 황금기.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똑똑하고 능력자에 해당된다. 인성이 자수가 이렇게 록으로 놓여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아주 유능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또 같은 또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같은 임수가 자수를 보면 어때요? 이건 왕에 해당되죠. 왕이라고 하는 건 록의 한 단계 위죠. 그래서 인생의 최고 전성기를 말한다. 그래서 이렇게 갑자일주들은 이렇게 인성이 로왕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천재들이 많습니다. 천재들. 그리고 인성은 육친으로는 어때요? 모친이라고 했죠? 그래서 모친이 아주 훌륭한 신분이겠죠. 요즘에 사회적으로도 명망이 있는 모친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때요? 사회활동도 많이 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능력을 얼마든지 인정받는 능력자이다. 훌륭한 모친이 되겠습니다. 갑자일주는 자기 자신도 똑똑하지만 엄마도 아주 훌륭한 모친을 두게 되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출세할 확률이 좀 높겠죠. 엄마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 아무래도 이제 학문의 조예가 깊고 또 그런 학문을 이용한 똑똑한 머리를 이용한 이렇게 전문직에 종사할 확률이 아주 높다. 그런데 이렇게 똑똑한 머리 능력자들인데 사회적으로 출세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갑자일주들이 제 주위에 이렇게 보면 머리는 아주 비상한데 사회적으로는 크게 이렇게 능력 발휘를 하지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사주 구성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갑자일주들은 글쎄요, 제가 크게 이렇게 주위에 성공하는 것을 잘 못 봤습니다. 너무 그 자기 머리만 믿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제가 사회적으로 출세한 사람을 못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갑자일주들이 대체적으로 자기 능력 발휘를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간 간목 그리고 갑자일주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정리해드리고 이 시간에는 이제 세 번째 실전사주 사주를 놓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그동안 여러분이 이 사주 보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 억부로 보는 거죠. 억부라고 하는 건데 강하면 눌러주고 부족하면 채워주는 어떻게 보면 균형을 말하죠. 그래서 억부로 보는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뭐 요즘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격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또 신살로 보는 사람도 있고 요즘 현대인들은 12운성으로도 많이 사주 감정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가장 여러분과 잘 맞는 그런 방식으로 사주 감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일단 그 억부로 보는 방법 그리고 또 12운성으로 보는 방법을 두 가지로 이렇게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 방식이 옳다는 것은 아니고 참고하시고요. 여러분이 맞는 방법으로 여러분이 가장 자신 있는 방법으로 감정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 억부로 보려면 오행 구성을 한번 봐야 되겠죠.
사주 강약을 보려면은 오행 구성을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행에는 목화, 토, 금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일간이 목이죠. 목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축월 한겨울에 간목으로 태어났죠. 그래서 그 가을 겨울 목은 어때요? 일단은 조우상으로 화가 좀 필요하다고 그랬죠. 조우상으로 화. 근데 겨울에는 물론 병화도 필요하지만 정화가 좀 더 유리하다고 했죠. 어쨌든 화 기운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렇게 수가 강하면은 수 기운이 강할 때는 극제해주는 수 기운을 좀 제극해주는 토 기운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같은 음토보다는 천간으로 양토, 무토나 지지로 술미토가 유리하겠죠. 진토, 축토는 아무래도 이제 수기운이 더 강한 토기 때문에 수기운 강한 토보다는 이렇게 양토가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을 간목 우리가 이런 기운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걸 머릿속에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어때요? 이 사주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좋은 기운들이 잘 보이지 않지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운에서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주 구성을 한번 들여다보면 목은 천간에 임계 간목이 하나 있고 지지에는 임목이 하나 있죠. 그래서 목은 천간 지지 앞에서 두 개가 되겠습니다. 화는 천간에는 없고 지지에 사화가 하나 있죠. 그 다음에 토는 천간에 기토 하나 있고 지지에 축토 두 개인데 월지는 기운이 아주 강해서 하나 플러스 해주면 좋다고 했죠. 이건 제 방식이니까요. 여러분은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사주가 애매할 때는 이 월지를 또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예 이제 감정을 쭉 하다 보니까 월지에는 플러스 원을 해주면은 오히려 오행 그 강약을 구분하는데 더 용이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금이라는 것은 천간에는 금이 안 보이고 지지에도 축중 신금이 있는데 드러난 금은 없네요. 그래서 무관사주입니다. 그 다음에 수는 천간에 임계수가 있고 지지에 자수가 있죠. 그래서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을 도와주는 기운은 수생목에서 수생목 같은 기운이죠. 그래서 5대 3개, 4개, 5대 4로 이거는 신강사주가 됐는데 신강사주라도 이것은 좀 음기가 수기운이 아주 강하지요. 축도도 어떻게 보면 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자축이니까. 그래서 수기가 강하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조상으로 우선 화나 수기가 강하니까 토가 유리한 길신이 되겠죠. 그래서 화토가 이번 유리하겠다. 금은 어때요? 금기운은 오히려 오면은 금생수 지지로 금생수에서 수기운을 강화시켜 주니까 오히려 이거는 강한 기운을 빼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하게 만들어주니까 금기운은 좋지 않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전체적으로 화토 기운이 오면 좋겠다. 근데 이 사람 운을 한번 이렇게 흐름을 보면 이거는 목운으로 갔죠. 그래서 내가 강하기 때문에 다시 목이 오면 어때요? 뭐 크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주 나쁜 운은 아니다. 어쨌든 이거는 뭐 세목 그 다음에 화운은 어때요? 아주 좋죠? 그래서 이 사람은 35세부터 64세까지 화운에 들어있으니까
목생화, 그야말로 조우상으로도 좋고, 또 이렇게 음기가 강한데 양기가 들어와서 아주 최고 운이 되겠다. 이 사람은 그래서 중년에 아주 그래도 나름대로 운을 잘 타왔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65세부터는 이렇게 금운이 들어왔죠. 이렇게 금운은 어때요? 수기운을 강화시켜줘서 좋지 않다고 했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관운은 오히려 인성을 강화시켜줘서 생각은 많고 할 일이 없는 운이다. 또 이렇게 식상이 강해지면 어때요? 아니, 식상이라는 건 할 일이 없다는 것은 어때요? 나이 들면 건강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일단 이 사람은 목화운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운을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운을 한번 볼까요? 대운은 65세니까 경신대운에 와 있죠. 그래서 천간에 경금을 대입해 보면 금생수에서 수를 강화시켜 주니까 이건 아주 나쁜 기운이 되겠죠. 그래서 신금운도 금생수 또 사신수에 의미되어 있죠. 인신충도 있고 그래서 신운이 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야말로 XX.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경신운은 좋지 않다. 그래서 이 사람은 경신대운에 인성이 강해진 운이니까 인성이라는 것은 식상을 극하죠. 그래서 할 일이 없어진다는 것은 어때요? 건강, 직업적으로 좋지 않는 운이죠. 할 일이 없는 것은 직업이고 식상은 건강이니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신대운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신유술 이게 무려 30년 동안 들여오죠. 글쎄요, 뭔가 좀 느낌상으로는 좋아 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운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세운은 이제 우리가 2026년도에는 세운이 을사, 병호, 정미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25, 26, 27년운인데 26년에 병호 대운이 들어왔습니다. 병화운은 어때요? 이거는 간목이 잘 자랄 수 있게끔 도와주는 운이고 또 조우상으로도 아주 좋은 운이죠. 이 병화운은 간목한테는 최고 운입니다. 그 다음에 오월도 어때요? 인호화국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인호운도 좋고 그런데 문제는 이 일지 좌우충울하죠. 그래서 일단은 합이 우선이기 때문에 충의 의미는 약하지만 그래서 일지를 충하면 어때요? 건강, 직업, 이성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요 나이에 가장 지금 65세니까 건강하고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건강에 뭐 큰 상처는 없겠습니다만은 합이 먼저고 충은 나중인데 그래도 약간의 충격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억부를 한번 쭉 이렇게 대입을 해봤는데 억부상으로는 대우는 이제 아주 좋지 않고 세우는 그나마 조금 괜찮은데 또 충의 의미가 있어서 건강적으로는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12운성을 한번 운을 한번 볼까요? 12운성.
십이운성은 어때요? 천간보다는 지지가 중요하다고 했죠. 지지에 따라서 천간이 에너지가 크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간목에 지지에 자수가 오면 어때요? 욕지가 되죠. 그래서 생육대라는 것은 어떤 성장기가 되기 때문에 어떤 강한 기운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그 천간의 기운을 알 수 있는 게 지지다. 그래서 지지에 따라서 천간은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십이운성은 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십이운성으로 일단 대운을 한번 볼까요? 대운은 십이운성을 아까 경신대운이라고 했죠. 그래서 십이운성으로 실질적으로 신유술 이렇게 대운에 들어있죠 지금.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천간 경금에 비해서 신유술은 어때요? 로강세로 들어있으니까 이건 경이라는 거는 일간 간목의 관은 관이죠, 관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신유술이라는 거는 경신, 관운이 아주 강해졌죠. 그래서 이 사람 65세부터 이제 이렇게 관운에 들어있는데, 관이 아주 강하게 들어있는데, 이 사람 실질적으로 이제 이렇게 관이 강하게 들어온다는 것은 어떤 이제 직업적으로 말하면 직장 생활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직장 생활을 해도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겠죠. 관이 들어오면 인성이 강해져서 좀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좋은 직장을 얻기는 어렵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운을 한번 볼까요? 세운에는 병호 세운 이제 세운은 어때요? 이렇게 사오미 운이 3년 동안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병이라는 거, 정이 강해지는 운이죠. 싸움이라는 것은 병화에서 보면은 로강세고 정화에서 보면 왕록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병정운이 강해지는 운인데 실질적으로 이 사주에는 그 병정화가 없죠. 지금 식상운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운은 지금 식상운이 아주 강해지는 그런 운인데 이 사람 식상운은 병정이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식상운은 로광세 왕록대로 들어있으니까 아주 강한 식상 기운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세운상으로 사오미 운인 이 사람들이 좀 뭔가 좀 활동적인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다. 근데 대운이 이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좋은 대운을 좀 맡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2026, 27, 25, 26, 27년 3년 동안은 그렇게 그래도 이 세운이 사오미로 가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그래도 나쁘지는 않죠. 그런데 어때요? 이제 사오미 지나면 바로 신유술 세운이 오죠. 그때는 어때요? 신유술 대운에 신유술 세운이 왔다는 것은 금이 이렇게 경신금이 강해진 운이 들어오지요. 그래서 경신금이 이 로광세로 들었다는 것은 어때요? 이 사람이 인성이 강해지면 식상이 상대적으로 약해지기 때문에 식상은 건강을 의미하죠. 그래서 건강적으로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전체적으로 지금 사주 감정을 우리가 해보니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얼른 봐도 축월 간목이 이 화토가 필요한데 원국에는 크게 없고, 그 다음에 운도 어때요? 중년에 이제 이렇게 물론 좋기는 합니다만 말년에 조금
좋지 않기 때문에 건강적으로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이 사람 직업은 뭘까요? 지금 우리가 쭉 사주장으로 풀어봤죠. 그럼 이 사람 직업하고 한번 맞는지 볼까요?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직업 뮤지션. 발음도 잘 안 되네요. 악기를 다루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 35세에서 64세까지는 이 악기를 다뤄서 이렇게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연주를 했다고 해요. 지금 현재는요, 이분이 그 투석이라고 아시죠? 투석. 저 사주상으로도 좀 건강이 안 좋을 것 같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투석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경신대운이 왔으니까 경신대운의 사오미는 괜찮은데 이 사람이 이제 경신대운에 신유술 대운에 신유술 세움까지 오면 건강이 좀 심각해 보이죠? 자오전 아직 요즘에는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너무 시기적으로 그래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나이긴 한데 운이 워낙 지금 나쁘게 가고 있습니다. 신유술 다음에는 어때요? 또 해자축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엔 운에 대해서는 여러분 나름대로 또 한번 또 상상을 해보시고요. 오늘은 그 61번째 시간으로 갑자 일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참고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을축 일주에 대해서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